인식을 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우리나라 변호사 시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단순히 영업이라는 게 자영업자, 뭐 외식업자 이 영역뿐만 아니라 전 사회 모든 영역에 번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변호사가 되시려면 예전 같으면 사법고시를 치거나 지금은 로스쿨을 가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변시를 쳐서 변호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뭐냐면 변호사가 너무 많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얘기하는 데는 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1906년도부터 2006년까지 100년 동안 1만 명의 변호사가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변호사 등록이 일제시대에 있던 1906년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번째 변호사 등록을 한 사람이 2006년도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만에 2만 번째 변호사가 등록이 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만에 3만 번째 변호사가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로 보면 1000명당 1명의 변호사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요즘 새로 개인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여시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면 내가 변호사인지 영업하는 사람인지 헷갈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가 개인 변호사는 주로 하는 일이 영업 3당, 변호가 아니라 영업 3당. 왜냐하면 한 달에 수임 건수가 몇 건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 몇 건의 법률 소송권을 받기 위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거는 그보다 10배, 20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내가 영업하는 사람인지 변호사인지 헷갈린다라고 하는 말이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뭐 사시 출신이든 아니면 로스쿨 출신이든 법률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이분들이 영업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까요? 저는 변호사들이 변호사 영업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사업을 유지해 갈까요? 법률사무소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개인 사업체입니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수익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 수익의 근본은 영업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이분들이 과연 영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을까요? 자, 다른 한편에서 한번 보자 이거죠. 강남에 있는 여러 빌딩의 현판을 보시면 거의 모든 빌딩들이 빌딩들이 이런 간판들을 달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성분은 의료 기술일 수도 있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환자가 와야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와야지 병원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버스 광고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병원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광고가 병원 광고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병원 광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들이 과연 영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영업하는 사무장들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써서 영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자 이거죠. 셀피노믹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셀피노믹스의 정의 자체를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경제 주체가 되려면 내가 그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컨텐츠를 갖고 있고 내 재능, 뭐 변호사든 의사든 누구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리고 영업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의 경제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냐 이거죠.
제가 논쟁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영업이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공연을 하면 공연을 보러 오는 수요자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나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 또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술은 예술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다. 뭐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예술을 선호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잘 알리고 정말 좋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무진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영업도 예술에 못지않을 만큼 중요한 일인데 왜 우리는 그런 영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냐 이거죠. 외국에서는 사실은 공연문화 마케팅에 대해서 학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된 부분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술을 하시는 화가분도 결국에는 저 그림을 그려서 누군가에는 그것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파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수줍어하고 마치 그것이 뭔가 이렇게 정당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가치를 받고 전달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경제 행위고 이 전체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영업을 하게 됩니다. 왜?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60이 되고 정년퇴직이 되면 그 이후로는 은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퇴자의 56%가 나는 은퇴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 오른쪽에 보시면 60대 이상의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직에서 나와서 법정 정년퇴직 연령을 떠나서 사회에 나왔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내 개인 혼자의 자영업자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자영업자의 종류가 치킨집을 하든 식당을 하든 내가 컨텐츠를 팔든 작가가 되든 예술가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영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업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전달할 능력이 안 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보시다시피 모든 선진국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자영업자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영업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영업을 보면 체계적인 교육은 없었고요. 영업은 보통 어쩌다 배우는 게 영업입니다. 내 매니저로부터, 내 가게 주인으로부터, 내가 어떤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장님으로부터 그분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아니면 탁월하게 태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업적 재능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니면 대체로 어쩌다 배우는 게 영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사진에 보시면 저렇게 나도 내 비즈니스를 하면 저렇게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무엇을 배우셨나요? 사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저런 분들이 재능이 있어서 저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영업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면허 따실 때 그냥 따셨나요? 배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자 배우셨습니다. 어릴 때 걸음마 배우셨습니다. 근데 왜 영업은 배우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영업은 고도의 기술이고 고도의 철학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배우러 다니십니다. 세일즈 컨퍼런스 사후에 영업을 다시 배우는
경우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반 그 커뮤니티 칼리지 같은 데에서도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새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을 엄청나게 내면서까지 가게를 닫고 자기 비즈니스를 휴업하면서까지 가서 영업을 배워서 자기 비즈니스를 운영하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자영업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가 영업을 저렇게 투자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영업을 배워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는 영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마케팅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을 우리는 배우지 않는 과정인데 그게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에 다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케이스를 보고 MBA 과정 중에서도 세일즈 마케팅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마켓, 오픈 유니버시티, 온라인 교육에 있어서도 반드시 세일즈 마케팅 학위까지 주고 있습니다. 세일즈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영업으로 학위 받으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왜? 영업학과 보셨어요? 영업 전공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켈로그 스쿨,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스쿨 중에 하나인 켈로그 스쿨에서도 Executive Education이라는 얘기는 임원급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거기에 세일즈 마케팅 코스가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비싸다고 얘기하는 비즈니스 스쿨에 임원들만, MBA 학생들이 아니고 임원들을 데려다가 세일즈 마케팅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영업 그건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끈기를 가지고 하면 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갑니다. 도끼 날만 망가집니다. 이제는 영업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업을 하고 삽니다. 우리는 심지어 내 상사, 내 자녀, 내 동료들과도 영업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영업을 해야 됩니다. 내 식구들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하려면 내 스스로 영업을 해야 됩니다. 설득하고 그 부과되는 급부를 제공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사와 부하 간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영업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영업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딱 요점은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영업을 배워야지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온라인 마켓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미래의 영업은 없다. 특히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합니다. 자, 앞으로 영업직은 점점 사라질 건데 제가 영업직을 택해도 됩니까? 저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그게 미래의 가장 유망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왜?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나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로봇이나 AI가 대체하기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가 영업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은 사람하고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하고 기계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면 기계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계가 대체하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이세돌이 바둑 두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AI랑 바둑을 두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 상대방의 얼굴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건 사람하고 사람 관계였는데 갑자기 사람하고 로봇하고 관계로 바꿈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진 겁니다. 자, 영업은 기본적으로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영업입니다. 그게 첨단 영업의 미래입니다.